자, 지난번 방송 때 리카싱 아저씨가 홍콩 시위 관련해서 본토에다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가 이거였잖아요. 황대 아래 심은 오이가 어찌 또 딸 수 있겠느냐, 네가 자꾸 따면은 골로 간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당나라 측천무의 둘째 아들의 글이다. 이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측천무라는 이 대단한 누님께서 자기 아들을 줄줄이 죽였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들도 죽이고 뭐 여기도 죽이고 워낙 많이 사람을 죽이신 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고륙상쟁을 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멸망이다 라는 경고라는 뜻인데, 이거를 중국에다 광고를 내서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이걸 보면서 중국 정도 홍콩을 억압하면 민심을 잃을 것이다 라는 리카싱의 숨은 뜻이 있다, 뭐 이랬다는 고사성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8자짜리. 자, 이거를 15분 20분 듣고 왜 나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15분짜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측천무 누님은 최신 비주얼은 이렇게 생기셨죠. 이게 측천 누님의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신 비주 요런 분이시기 때문에 야, 뭐 거의 뭐 자, 근데 이분이 당나라 초기 황제의 후궁이셨는데, 당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당나라 바로 직전에 수나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양제. 수나라의 양제. 수양제가 아니라 수나라의 이제 양제인데 이걸로 유명하죠. 중국은 뭐 거의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긴 한데, 이 형이 이걸로 유명합니다. 이걸로 이 아빠를 이렇게 석시딩 뉴 하시고 왕이 되신 분이거든요. 뭐 원래 중국에서는 이런 분이 많잖아요. 석시딩을 그 반강제로 하셨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즘 와우 클래식에 나오는 그 아다스를 뺨치시는 분인데, 저 수양제 하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대운하를 만들었다, 수나라 양제가 이런 운하를 만들었는데, 자기 배를 요런 배를 여기다 띄워서 양쪽에다가 줄로 뭐 이렇게 수많은 인부들이 이걸 당겼다, 뭐 이런 이게 쫙 그 성지순례? 국도순례를 했다, 뭐 이걸 했다는 분이 그 수나라 양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나라 저 양제 아저씨하고 굉장히 친숙한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친숙하죠. 저 수나라, 저 큰 중국을 거의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몇 번 쳐들어오다가 골로 가고 당나라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수나라가 뭐 망한 거는 저런 식으로 국부를 낭비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고구려에 무려 3번을 쳐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골로 가죠. 첫 번째 아빠가 쳐들어온 건 보라색입니다. 맨 처음에 문제 왔다가 졌어요. 져서 그냥 물러가는데, 오늘의 반주인공인 수양제형이 쳐들어온 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쳐들어와서 어디를 쳐들어오냐? 유명한 성이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 요동성에 쳐들어오죠. 양제 아저씨의 첫 전투가 요동성입니다. 수양제가 요동성에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저 요동성 하면은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미칠 듯한 방어로 유명하잖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엄청나게 쳐들어왔거든. 근데 요동성이 요런 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얘가 요렇게 오면은 병사들이 요 위에서 요렇게 활을 쏠 수 있게. 똑똑한데?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이런 데가 있어서 여기 위에서 요렇게 활을 쏠 수 있게, 요런 식으로 요동성이 돼 있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도 레고로 만든 거긴 하지만 요 쳐들어갈 때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도 뭐 이런 게 이렇게 쏘는데, 그것처럼 이 요동성도 옛날 성이지만 요런 식으로 방어에 굉장히 뭐 유리했다, 뭐 이런 썰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요동성에서 막혀요. 나 참고로 맞다, 이게 있었지. 양제형이 쳐들어올 때 병사가 몇만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113만. 인터넷 보니까 세계 1차 대전인가 뭐 언제 전까지 역대 최고 병력이 쳐들어왔다는 거라는데, 113만이 뭐 쳐들어오고 보급까지 하면 그래 뭐 200만이라는 둥,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숫자가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그게 정확히 요동성에서 막힙니다. 여기서 죽도록 막히니까 요 양제형이 너무, 야, 먹는 게 100만이면 한 끼에 얼마나 먹겠니?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동성에서 수나라가 멸망에 빠지는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쳐들어와서 안 되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 주황색 라인 보이십니까? 요거. 요게 뭐냐 하면은 요동성에서 막히니까 30만 명 정도를, 조금 30만 명 정도를 빼서 평양성을 별동대로 타격합니다. 요렇게 별동대로 요동성을 통과하고 지나가서 평양성을 치겠다. 그걸 제끼고 들어가요. 요렇게 30만을. 요 판단으로 수나라가 멸망을 하죠. 요 판단. 100만보단 작지만 30만이어도 엄청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게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게 그럼 없이 쳐들어갔냐? 계획은 있었다 그럽니다. 먹을 거를 얼로 나른다? 요거. 배에다가 식량을 날라서 여기서 미팅을 해서 조우를 해서 식량을 얻은 다음에 평양성을 함락하겠다. 문제는 요 배로 들어간 요 세력이 자기가 먼저 평양성을 쳤다가 결동대가 오기 전에 먼저 망합니다. 30만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쳐들어갔다가 이렇게
안녕. 안녕하면서 30만 대군이 도착을 하니까 우리 먹을 걸 싣고 있어야 되는 배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죠. 도착은 했는데 평양성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밥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차가 안 왔어요. 할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차가 끊겼기 때문에 30만 대군이 돌아가죠. 여기서 회군을 하는데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은 회군을 합니다. KBS에 나온 거예요. 30만 대군이 급히 도망가니 하룻밤에 얼마를 갔다? 배도 고프고 뒤에서 저런 분들이 칼 들고 찌르려고 달려오니까 하룻밤에 450리를 도망갔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잠깐만, 요즘에 백수라서 할 일이 없잖아? 450리를 이 계산을 이거 넣었어. 계산기에다가 이제 450리를 넣으니까 176km를 하루에 도망갔대. 야, 이거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싶은데 176km? 1시간에 10km로 갔다 그래도 17시간에서 18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과정이 있겠지만은 죽지 않으려고 모두 다 엄청나게 도망가다가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대첩으로 불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살수대첩을 당하죠. 여기서 살수를 건너다가 30만 명이 2,700명이 생존했다. 30만 명이 죽은 미칠 듯한 전투였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죠. 살수대첩에서 싹 쓸리고 여기서 수나라가 이제 골로 갑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쳐들어와요. 2차, 3차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택도 없어갖고 결국에는 이 수나라 양제가 이빨을 우두둑 하면서 고구려의 눈물을 흘리다가 죽었거든요. 죽고 결국엔 반란이 일어서 죽고 당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수나라 양제가 이빨을 얼마나 세게 갈았는지 최근 수나라 양제 무덤에서 이렇게 이빨이 이게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2개가. 이게 제가 유전자 검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거 싫어요. 수양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2개. 확인할 순 없죠. 이거 유전자 검사해봐야 누구랑 검사할 거야. 누구랑. 수양제 뭐 자식이 있어야 검사를 해보지. 이게 지금 치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고구려가 막으니까 수나라가 멸망을 했죠.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그 수나라 양제의 뒤를 친 인물이 여기 당나라 고조입니다. 당나라 이연이죠. 이연.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한편의 그 아주 저렴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선을 딱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을 딱 세우니까 장남이 이건성이라는 아까 저 당 고조에 장남, 차남, 삼남은 죽었어요. 삼남 일찍 죽고 1남, 차남, 4남이 있었어. 당연히 얘가 후계자겠죠. 얘가 후계자. 용의 눈물 찍었어요. 용의 눈물 똑같이 찍었어. 장남을 이제 후계자로 올렸는데 문제는 차남 이세민이란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방원 아저씨죠. 야망과 꿈과 능력이 넘치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위세등등하게 다니는데 이 형이 후계자잖아. 게다가 후계자하고 4남하고 손을 잡습니다. 요렇게 차남이 무서우니까 1남과 4남이 손을 잡고 야 우리가 일단 황제가 된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와 살벌한데 이게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현무문의 변 그러는데 여기가 현무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궐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차남 이세민이 그 아빠한테 가서 형들을 좀 소환하라 그래요. 실제로 형들을 부릅니다. 황제가 이제 형들을 부르는데 왕자들이 일로 들어오죠. 이렇게 자기 형들 둘이 들어오는데 장군을 현무문에 매복시킨 다음에 형을 불러요. 형을 부르고 건성이 형이 쳐다보니까 어찌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형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세민이 기회를 틈타 화살 하나를 날려서 형의 목을 관통시켰다. 와씨 자기 형의 목을 관통시키고 형이 말해서 떠니까 4남이 이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형의 머리를 잘랐다. 이게 당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똑같은 왕자의 나이죠. 현무문 사변이라고 저 문에서 자기 형 둘의 머리를 참수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역사에 유명한 중국의 성군 명군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당태종이 되는데 이세민인데 근데 이거 진짜 잔인하게 죽인 모양이더라고. 이거 되게 세밀하게 묘사한 글들이 이거 진짜 봤어? 이거 어떻게 알지? 이런 거를 야 이거 소설 아니야? 넷째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지만은 이를 부두둑 깔며 일어섰다. 둘째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땅에 떨어지니까 넷째가 이세민의 몸 위에 올라타서 형의 목을 조르기. 잠깐만 이거 소설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넷째가 이세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둘이 싸우다가 그 도우미 울주 경덕 형이 와서 결국에는 넷째 목이 날아갔다. 이때 이세민 당태종의 나이 28세. 무협지 같은데 이거. 야 설마 나라의 황제가 진짜 이렇게 싸웠다고? 이거 무슨 곽정과 양가가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급으로 싸우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짜 UFC를 해서 이겼습니다. 다이다이 떠서 이겨서 28세에 천하를 차지해요. 이게 당태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기 당나라가 이제 당태종이 당을 세우고 고조가 당을 세우고 태종이 되니까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었어. 어디겠니? 당연히 중국이 통일되면은 항상 무서워하는 나라가 여기죠. 당시 고구려. 수나라가 간 거는 좋은데 당나라가 들었으니까 떱니다. 자 또 오는 거 아닌가.
아 지난번에 한 100만 와서 막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또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다가 뭘 세우죠? 장성을 세우죠. 장성. 소위 말해 천리장성. 여기 고려가 세운 거 말고 고구려가 세운 건 요쪽에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을 세워요. 쳐들어올까봐. 문제는 성을 세우다가 고구려에서 이영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우리 영계소문영이 등장합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당시 대망리지, 이게 총리라 그래야 되나? 짱이라 그래야 되나? 대망리지가 돼요. 영계소문영이 일으켜서 대망리지가 되니까 당나라가 안 그래도 보고 있어 치고 싶었는데 고구려에 저런 변사가 일어나니까 저걸 핑계로 쳐들어옵니다. 당나라도 짠짠짠짠짠 하고 쳐들어오는데 당나라는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수나라는 한 방에 쫙 쳐들어왔다가 살수대첩 도망가다가 수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걸 봤거든. 요동성을 치다가 한 군데를 치다가 거기서 막혀버리면 나라가 끝나더라. 그러니까 얘네는 당나라는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쳐들어갔냐? 한 군데로 안 쳐들어가고 요렇게 세 군데로. 원래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얘네가 이렇게 쫙 엄청나게 벙커 받고 시즈탱크 받고 있으면 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멀티 들어가고 드랍십 날리면서 흔들다가 병력 빠지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박으면 미드에 3명 몰려있는데 글로 다이브하면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역시 나눠서 스플릿해서 쳐들어옵니다. 탑 치고 바텀 치고 해서 쳐들어오는데 세 군데로 치니까 병력이 분산되고 당나라는 아무래도 병력이 고구려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계모성이 함락되고 요동성이 함락되고 오늘의 주인공급인 마지막 남은 게 안시성이었어요. 미드 뚫렸고 탑 뚫려서 바텀만 뚫리면은 이제 막강한 미니언들이 쫙쫙 밀 텐데 바텀에 버티고 있던 게 그 유명한 안시성입니다. 안지성이 버틴다곤 해도 당나라 병력들이 지금 위에 다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미드 뚫은 애, 탑 뚫은 애들이 내려와서 바텀에 다 모였기 때문에 병력이 많아. 당나라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고구려, 국내성, 얘네 그 당시 수도에서 SOS를 쳐요. 안지성이 SOS를 쳐서 국내성이 보시면 보이죠? 요거 병사를 보냅니다. 지키려고 15만 지원군을 보내요. 지원군을 안 보낸 게 아니었어. 지원군을 보내서 사실은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가장 크게 싸운 게 안지성이 아니라 어디였냐면은 조그맣게 보이는 이거 있죠. 주필산 전투. 영화 안지성에 보이면 처음 시작이 전투를 시작해요. 그 첫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작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을 쳐들어오기 전에 고구려 국내성에서 지원군을 보냈던 거하고 당나라하고 맞붙은 게 주필산 전투거든. 저기서 고구려가 날아가면서 안지성이 완전히 고립되고 당나라의 이 많은 병력을 혼자서 막아낸다. 이게 안지성 전투의 줄거리인데 이 주필산 전투가 있기 전에 우리 당태종 아저씨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전략이 3개 있다.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 상책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은 우리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 쟤들의 중책은 도망가는 거야. 하책은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나랑 자기들의 수준을 모르고 미드 한타 하는 거죠. 바텀 한타 하는 거죠. 타워 뒤에서 싸워야 되는데 저쪽이 훨씬 더 골드가 많고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타워 뒤에서 싸야 되는데 아니면 그 타워 버리든가 1차 타워 버리고 2차 타워나 아니면은 우물까지 일단 가서 채우고 와야 되는데 안 채우고 타워 받고 나서 한타를 하면은 멸망이란 겁니다. 실제로는 한타를 했다가 왜 망했냐? 자, 이것도 KBS의 짤을 갖고 왔어요. 요 당태종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이세적이라는 장수하고 고구려 지원군 15만과 싸우고 있는데 한창 싸우고 고구려가 막 밀려 그랬을 때 뒤에서 똥꼬찌르기가 들어옵니다. 똥꼬찌르기. 앞에서 막 싸우고 고구려가 이길 것 같은데 이 당태종 역할을 하시던 우리 딱 죽기 좋은 날이구만 하는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뒤에서 누가 텔포 타고 2명이 떨어지면서 뒤를 치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원군 보낸 15만이 전멸당하는 데서 안시성의 전투가 시작을 해요. 딱 지도를 딱 봐도 3군데 들어와서 탑 털리고 미드 털리고 바텀에서 싸우는데 지원 온 애들이 다 털려서 사실상 안시성은 고립됐어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바로 일로 가겠죠. 평양성이나 국내성으로 달릴 게 뻔하기 때문에 안시성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에 그걸 버티는 게 안시성 전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에 다 끊기고 멀티 끊기고 다 끊긴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렇게 돼요. 요거 하는 거죠. 타워 디펜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당나라가 쳐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시성은 됐고 나가서 싸우는 건 이미 글렀잖아. 압도적인 병력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그 타워 디펜스 여기서 시즈 탱크 받고 타워 받고 캐논 받고 타워 디펜스를 하는 게 실제 안시성 전투고 영화에서도 안시성 전투가 그렇게 나오죠. 물론 영화에서는 우리 인성이 형님이 다 이렇게 쓸어주시기 때문에 이 누님도 등장하시죠. 이 미모로 또 쓸어주시기 때문에 안시성이 버티죠. 버티고 끝내 버텨서 고구려가 여기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그 야사가 있습니다. 야사. 저 안시성을 치다 마지막 장면에 요 죽기 좋은 날이네 형이 눈에 화살을 맞잖아요.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어서 돌아가는 길에 조금 있다가 죽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야사가 있어요.
그럼 뭐 확인할 수는 없죠. 글을 쓸 수도 있고 안 글을 쓸 수도 있는데 다 털었는데 안시성에서 막혀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당태종이 돌아가면서 눈 하나 화살 맞고 돌아가면서 한 유언이 이거잖아요.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고구려가 잘 막았는데 조금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하거든요. 왜 멸망하냐면은 여기서만 쳐들어온 건 막았는데 막고 안시성에서 막고 요동성에서 막고 배 타고 온 거 막고 살수대 처벌하고 잘 막았는데 아래가 있었죠. 얼라이가 있었어요. 얼라이가. 둘이 나당 연합해서 얼라이를 하면서 백제를 밀어버리죠. 먼저 백제가 멸망당하잖아요. 나당 연합이 아래를 밀고 위아래로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 아래 막고 위에 막고 바텀 탑 막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영계소문이 사망하면서 여기도 누군가 사망을 하면은 꼭 일어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장남, 연남생이라 그러죠. 장남이 당나라로 도망갑니다. 자기 세력을 이끌고 당나라에 귀순해버려요. 그 장나라하고 손을 잡죠. 자기 동생들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결국엔 멸망을 하죠. 아래 위에서 친 데다가 하필 대망리지가 사망을 하면서 그 대망리지 후계 전쟁이 나면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을 하는데 이때 당태종의 아들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인물이 당의 고종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설이 끝났습니다. 자, 됐다. 드디어 측천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측천무가 누구냐 그러면 다시는 고구려로 쳐들어오지 말라는 우리 눈에 화살을 맞았던 중구 형님의 후궁이었어. 우리 중구 형님의 후궁이었는데 문제는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고종이 당태종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한테도 후궁이었어. 뭐 그렇다 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도 위아래로 후궁이셨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황제까지 가죠. 하여튼 후궁 출신이 결국에는 당고종의 후궁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정계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러냐. 중앙 정계는 아니잖아. 정치가 아니니까. 중앙에 하여튼 다시 입성을 합니다. 자, 입성을 해서 여기 측천무가 악녀의 대명사로 많이 불리는데 왜 악녀의 대명사로 불리느냐? 자기가 후궁이었거든. 당고종은 그때 황태후가 있었어요. 정실 왕비가 있었고 자기가 가장 사모하는, 한마디로 퍼스트가 있었고 자기가 가장 사모하는 후궁도 있었어요. 넘버 1도 있었고 넘버 2도 있었고 한 넘버 3 정도로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있겠지만 후궁이 넘버 3 정도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자기가 계략을 써서 이 둘을 다 죽여버려요. 위에 있던 당고종의 다른 후궁과 먼저 있던 황후를 죽여버리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자기가 황후가 된 다음에 요 왕씨가 아까 당고종의 왕비 황후고 소씨는 후궁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후궁. 이게 넘버 1, 넘버 2였는데 손발을 자르고 산채로 술을 담궜다. 아, 진짜 여자가 한에 맺히면은 좀 그렇다고 해도 손발을 자르고 이게 야사기나 비사긴 한데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산채로 술을 담궜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황후가 된 다음에 자기를 반대했던 중신들을 숙청을 하는데 아까 고구려 멸망시키는데 되게 일조를 했던 형들이 여기서 거의 다 살해당하고 고구려 멸망시켰으니까 뭐 1등 공신, 2등 공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살해당하고 아까 전에 우리 고구려 주필산 전투에서 뒤를 쳤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장손 무기거든요. 아까 고필산 전투에서 우리 뒷구녕 뒤로 쳐들어와서 주필산 고구려 15만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장손 무기라는 이 아저씨도 자결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를 반대했던 애들을 싹 날립니다. 싹. 게다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딸도 황후를 날리기 위해서 뭐 일부러 뭐 죽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다 죽여버리고 결론적으로 황후가 돼서 나중에는 궁극 역사 거의 최초의 여자 황제가 되는데 이 누나의 연대기를 보면은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어. 너무 황당해서. 이제 황후가 됐잖아요. 위에 고종이 있고 자기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때 있던 황태자가 자기 배에서 나온 애가 아니라 딴 배에서 나온 황태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폐위시켜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낳은 애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애가 황태자가 됐는데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24살에 독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차남을 황태자로 만들었는데 차남 이현이 엄마한테 불만을 얘기해. 아, 엄마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좀 뭘 해볼게. 그러니까 바로 폐위시켜버려. 또 살해했어. 이 차남 이현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해 하고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나온 하나의 단어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시작할 때 나왔던 오늘의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죠. 황대 아래 시무노이 어찌 또 딸 수 있겠는가. 리카싱에는 또 다른 광고의 둘째 아들 이현의 글인데 여기 둘째 아들 이현 형 죽고 자기가 황태자가 됐는데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어떻게 뭐 해보려고 뭘 하다가 결국에는 폐위되고 죽는데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한 게 리카싱 형이 올린 바로 그 광고예요.
결국 죽었어요. 삼남 또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 이현이 황태자가 됐는데 중종이라고 고종 죽은 다음에 왕에 오르는데 문제는 이 형이 왕에 오르자마자 아예 자기가 하겠다고 수렴천정 발치고 하잖아요. 발치고 측천무가 직접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고 사실상 허수아비를 만들고 자기가 직접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55일이라 그러는데 2달이 안 돼서 셋째 아들도 날리고 넷째 아들을 즉위시켜요. 셋째도 날리고 또 넷째를 즉위시켰는데 문제는 넷째 와이프를 죽입니다. 예종의 와이프도 다 죽여버리고 왕에 올려요. 왕에 올렸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불과 몇 년 안 있다가는 넷째 아들을 폐위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황제가 됩니다. 690년에 드디어 중국 역사 최초의 황제가 되고 멸망은 아니고 당나라를 주나라로 바꾸죠. 잠깐 바꿨다가 자기가 늙으니까 이제 황제에서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나서 결국엔 물러나고 다시 여기 아까 폐위됐던 셋째가 다시 황태자가 됩니다. 중종 됐던 애가 황제 됐다가 황태자 됐다가 다시 황제 됐다가 이번에는 아내한테 독살을 당해요. 참 무서운 이 중국 보면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 이번에는 이 이현이란 사람이 드디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잖아. 엄마가 돌아가자 나중에 황제 드디어 해보는가 하고 다시 죽이려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한테 독살. 이 위황후라는 사람이 잘 안 알려진 사람인데 뜻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제2의 측천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황제, 나나 아니면 내 딸이 있거든요. 나나 내 딸이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황제가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딸을 황태후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 중종이 거절을 하니까 죽여버렸어. 자기 남편을 독살해. 뭐 만두를 먹였네, 떡을 먹였네 그럽니다. 황제만 되면 죽어. 황제만 되면. 그다음에서 드디어 측천무가 죽죠. 측천무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중종 아래에 있던 태자까지도 죽여요. 자기가 황제 되려고 죽이고 드디어 위황후하고 이 위황후의 딸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남 있잖아요. 아까 예종이 다시 죽이려 하려니까 이 위황후하고 위황후 딸이 자기네들이 황제가 되려고 쿠데타 비슷한 걸 해서 이 예종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했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는데 저 예종이 왕이 되는 거를 막고 자기들이 남편을 죽인 이 여인이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목이 잘려서 저작골이 효수가 돼요. 목이 날아가서 드디어 이단 아까 예종이 다시 황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아까 나온 어디 갔냐 여기 예종 지금 예종이 이제 아들이거든요. 죽고 아들 이윤기라는 사람이 현종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왕이 되려니까 아까 측천무의 제 고모 이단의 여동생이 이번에는 현종을 죽이고 자기가 측천무가 되려고 그래요. 복잡합니다.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서 하여튼 누가 되면은 걔를 죽이고 자기가 되려는 애들이 많아. 측천무의 딸이 이번엔 자기가 측천무가 되려고 자기 조카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조카하고 한판 싸움을 하는데 현종이 이겨서 이번에는 고모를 싹 날리면서 이 측천무가 무씨잖아요. 무씨를 다 죽여버려요. 측천무가 황제가 되면은 이씨를 다 죽입니다. 당나라를 세운 이씨를 자기 자식들 빼곤 다 죽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이윤기라는 요 당현종이 죽여하니까 이번에는 고모를 죽이면서 위에 무씨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서도 황제만 되면 누군가 쳐. 뭐 난리야. 참고로 우리 현종 요 마지막에 나온 당현종 그러면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실 측천무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죠. 저 당현종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서 중국 최고의 미인 중에 하나로 불리는 그 양귀비가 저기 맨 아래에 있는 자기 고모 죽이고 자기가 황제 되는 데 성공했던 당현종이 사모했던 사람이 양귀비잖아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측천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의 무덤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래. 그래서 이 측천무의 비석이 무자비입니다. 글자가 없는 비석. 무자비하면 무자비했지. 상당히 무자비하기도 하고 딱 그 중국 역사를 아까 보면은 리카싱형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긴 했는데 황제가 되기만 하면 누구를 죽이고 서로 죽이고 실제 떡 먹다가 독 먹어서 죽고 뭐 이거 해서 죽고 형제가 얘가 얘를 치고 얘가 쟤를 치고 얘가 쟤랑 불륜이고 얘가 막 난리잖아요. 당나라 초기에. 그거를 굉장히 영화로 당나라 후기 영화긴 한데 영화로 만든 게 사실은 황후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후화라는 영화를 보면 황제고 황제 비잖아요. 우리 윤바리 형님 나온 거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요. 독살을 하려고 그래. 첫째는 배다른 첫째죠. 황후와 러브한 관계고 이건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이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자기 형을 찔러서 죽이죠. 또 자기 아빠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열받아서 넷째를 죽이죠. 둘째는 아빠 말 잘 들으려고 그랬는데 엄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 아빠를 쳤다가 자살하죠.
얘기하면서도 힘들다. 이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얘기하면서도 힘든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러브하다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동목이고, 하여튼 뭐 그럽니다. 뭐 이게 황후한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거의 실화예요. 실화. 제가 보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은 거의 이 정도야. 누가 누구를 치고 누가 누구를 하고 뭐 거의 이 정도기 때문에 실제 영화 황후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전부가 자기 둘째 아들을 죽이면서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지은 시가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골육상쟁을 하면은 결국에 너도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리카싱이 홍콩 최고의 부자가 중국에다가 대놓고 광고를 냈어요. 담력 하나는 인정해 줄만 합니다. 담력 하나는.